조국 후보가 사전투표 직전 김용남 지지율을 꺾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김용남은 지금 어떻게 해도 해명이 안 됩니다. 이미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은 자기 모순에 심하게 빠져 있고 김용남은 녹취록도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걸 이용해 먹는 뉴 이재명 세력들이 당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오늘 토론회 유세이 같이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재수 후보가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압도적 지표들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어제 오늘 막 쏟아졌어. 계속 이기고 왔었지만 더 격차가 벌어졌어. 그러면 전재수와 손잡고 일할 사람이 누구냐? 하정우지. 그러니까 약간 하정우에 대해서 정치력, 그다음에 일꾼 이미지 저게 깜냥이 되나? 약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일부 전재수 지지층이 오늘 토론회 보고 그 유세 보고 마음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굳히지 않을까? 오늘 저기 아까 저도 오면서 봤는데 유세 저기 현장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왔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는 이제 보통 도우는 사람들이 주로 온다고 하면 예. 구포역에서 그 기차역 내리자마자예요. 네. 그래서 부산 분들이 구포역 내리면 그 기차에 들어와야 돼. 예. 그래서 거기 내린 사람들이 보다가 여기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약간 이런 느낌의 활동 범위가 있다면 저기는 제가 봤을 때 복값이 밀린다고 해갖고 요번에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요 파란색 입고 다녀야 돼. 근데 제 놈들이 이제 막판에 빨간색 입고 막 저 흰색 입고 막 쏟아져 나오거든. 쟤네 전술이 저거야 원래. 때 전술 때로 다니거든. 근데 우리는 맞불을 놔야 돼 파란색. 그렇죠. 그리고 자신 있게 하십시오. 북부에서도 대통령 지지율 50%가 넘어가요. 그 지지만 흡수하면 무조건 이기잖아요. 삼자 대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요 머리도 복갑에서 자른 거거든요. 파란색 입고 가세요 다음에. 파란색. 여기 사장님 누님도 하정우 후보 자기는 이번에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우리부터 자신감을 가져야 돼. 맞아. 이기고 있습니다. 네. 역전의 발판을 확실히 오늘 마련했다. 그렇죠. 박수! 박수. 이긴다. 진짜 하정우. 이번에 제가 느껴본 건데 뭐 내일부터 또 다니겠지만 제가 진짜 여론조사를 떠나서 현장에서 다녀본 느낌은 전화 한 통이면 진짜 다 바뀌어요 이번에. 예. 전화 한 통이 진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꼭 가십시오. 북값 가시면 됩니다. 북값 가시고 다 몰려갑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결국 많은 분들이 예상했지만 평택을은 단일화 없이 오자구도로 가는데 오늘 방금 MBC와 KBS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됐어요. 근데 기존 조사와 달리 조국 후보가 앞서가기 시작했어. 박수! 진짜요? 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사실 여전히 김용남 후보의 애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그것대로 존중하지만 조국 후보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는 지지율이 빠졌고 조국 후보와 유이동 후보는 올랐어요. 그런데 조국 후보가 차이를 상당히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MBC 여론조사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MBC에서 조국 후보는 27에서 29%로 올랐어요. 근데 김용남 후보는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31에서 26. 유이동은 17에서 20. 그러니까 저도 한 5%포인트 빠질 거라 봤거든요. 김용남. 근데 그 표가 조국 일부는 또 뭐 유이동한테 좀 간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유보층으로 빠졌겠죠.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화면접 조사거든요. 적극 투표층이 어떤지가 중요해요. 근데 적극 투표층은 더 벌어졌어. 조국이 33, 김용남이 27, 유이동이 21. 그러면 조국과 김용남의 적극 투표층에서는 6%포인트 차로 벌어집니다. 더. 그러니까 조국 후보 지지층이 더 열기가 뜨겁다. 김용남 후보 지지층은 좀 소극적이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KBS 여론조사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여론조사에서는 세 분이 거의 박빙인데요. 아까 뭐 MBC도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만 조국 24, 김용남 22, 유이동 2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후보가 근소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황교안과 유이동 단일화 되게 걱정을 했잖아요. 네. 그거 갖다 뭐 이따 부셨다면 내신가? 네네네. 뭐라고 했습니까, 황교안이? 유이동 후보의 부정선거 관련해서 진정성이 너무 없다.
진정성 없지. 유이동이 거기서 부정선거 동의한다 이러면 또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젯밤에 제가 사실 황교안 후보 측이랑 통화를 했을 때 네. 캠프 측이랑 통화를 했을 때 조금 신경 쓰였던 점이 뭐냐면 황교안 후보 측은 계속 단일화를 열어놨어요. 부정선거 받아주면 나는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캠프를 갔을 때 좀 승리를 위한 캠프보다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느껴서 예. 단일화를 하든지 사퇴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2, 3일 전에 부산에서 접점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유이동 후보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나오는 기사들도 유이동 후보 측에서 뿌린 걸로 짐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이동 후보가 마음을 굳혔나 보다. 황교안 후보랑 손잡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고 있었는데 오늘 4시에 발표한다 해서 봤더니 저번에 토론해봤는데 내 부정선거 하나도 안 받아줘. 그것도 있잖아. 내가 볼 때는 황교안한테 장도영이 가서 유이동하고 급이 아니잖아. 장도영이 찾아서 선배님 당대표 하시죠. 제가 밀어드리고 일 정도는 해야지. 당대당 통합하고 내가 뭔가 당대표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 요즘 어른들을 모실 줄 제가 몰라. 얘기한 건 표면적인 거고 그거 정치 공학적으로는 부정선거는 믿기고 실제 속내는 당대표 하시죠. 이거 모셨어야지. 애들이 정치를 몰라요. 그런 또 해석이 가능하군요. 네. 자, 그런 상황이어서 오자 대결 끝까지 갈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한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고민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쨌든 김영남 후보 그 대부업체 이게 워낙 세잖아요, 사실. 그래서 표심 이동이 있는 걸로 보이고 이게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 결과에. 한번 추가 기울어지면 쏠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그리고 김상욱, 김종훈, 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선거 단일화 여론조사 아까 5시에 끝나서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거는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박수입니다. 김상욱 후보는 더 열심히 뛰어주시고 정말 위대한 대승적 결단을 했던 김종훈 후보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줬어. 이게 노무현 정신이지. 아마 이게 노회찬 정신이지.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중대선거구제 할 때 도움도 주고 해야 될 겁니다. 서로. 그럼 그래서 진보당 제가 네. 울산에 계신 시민분들한테 들었는데 진보당이 한 반나절만 나 이거 못 받아들인다고 끝났어. 버티면 끝났어. 방법이 없어. 끝났을 거네요. 파토 그냥 각자 뛰는 거 뛰거나 아니면 기존 거 까야 하는데 기존 까는 거는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냥 단일화 없이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진짜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데미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또 다를 수가 있거든. 실망감 때문에. 정말 대단한 거고 제가 경공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 차량이라든가 뭐 홍보물이나 이 비용을 후원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이미 후원에 이제 마감이 돼서 사퇴하면 이제 못 하거든요. 이게 진보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졌던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함께했던 정당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당들하고 내란과 탄핵을 같이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력들을 함께 가야 돼요. 민주당이 다 이끌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당근책도 주면서 같이 가야 하거든. 그게 대통령을 위한 길이야. 정말 착각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막 그 민주당만 모든 걸 다 독식하려고 하면 이게 깨져요. 연대가 사실. 그래서 평택을 선거도 그래서 참 어려웠던 거고. 그러니까 평택을 선거 불가피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었다. 난 그건 이해를 하거든. 근데 그 모멸감을 주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그거는 격전지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이런 분들이 민주당 후보잖아요. 대부분 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이 이런 데에서 민주당 후보들한테 기꺼이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모멸감 주면 안 돼요. 저 밑에 있는 분들은 원래 시위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다고. 진보당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당연히. 그렇죠. 계시죠. 그래서 후보분들이 혼자 뛰는 선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의 책임을 지고 뛰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사실 민주당의 조금 지지자들이 마음이 속상해서 투표장에 얼마나 갈까 이게 걱정인데
그런데 다행히 여러 지표들을 보면요.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비공표 조사들을. 근데 민주당 지지층의 결속력 있잖아요.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국민의힘보다 앞서면 앞서지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절박감, 간절한 세력이 이기는 거니까 간절하게 밭가기 하고 적극적으로 뜁시다. 다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판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모아주는 선거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니까 자신 있게 밭갈기 하시고 투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다가 아까 택시에서 운전사분한테 밭갈기 성공했습니다. 진짜로요? 아니 본인이 저를 알아보더라고. 네. 목소리 듣고 그러더니 자기가 투표하면 늘 그 지지하는 후보가 졌대. 그런 징크스가 있대. 지난 대선 때 투표를 안 했대.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래.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누굴 뽑을까 고민하더니 정원을 뽑긴 뽑아야 하는데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 막 고민이 됐대. 그래서 제가 징크스는 깨라고 존재하는 거니까 반드시 투표하셔야 한다. 그랬더니 약속했어. 투표하시겠다. 네, 투표하시겠다. 좋습니다. 우리 한 명씩만 가서 네, 한 명씩만 이렇게 땡기면 됩니다. 평택을도 제가 저번에 선거 결과 다 살펴봤을 때 5만 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거의 다 이기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가능할까 어떡할까 하잖아요. 네. 그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하다. 그러면 소중하죠. 진짜 소중하죠. 오늘 뭐 이따 이제 접전지들 나머지 쭉 네. 분석을 해드릴 텐데 오늘 그 얘기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성장률이 예상했지만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2.2%에서 2.6%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뉴스입니다. 사실은 1분기 때 우리가 1.7 기록했잖아요. 전 세계 1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잠재 성장률 2%를 뛰어넘는 2.6.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나 이런 수출이 굉장히 호조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알려놔야 돼. 대통령께서 얼마나 지금 밤잠 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거든. 제가 오늘 소신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소심하십시오. 대통령 저 그동안에 먹고 먹었던 주식 다 청산하고 예. 오늘 코스피 들어갔습니다. 뭘 청산해? 그동안 예. 손해가 나고 있던 예. 주식들을 다 정리하고 예. 그동안 정들어서 못 됐거든요. 그 ETF로? 네, 그래서 오늘 잘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잘했어. 마이너스 11,000원. 죄송합니다. 금방 돼. 걱정하지 마. 아니 걱정하지 마. 약간 뭐 너무 지금 높다 나중에 들어가라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힘 아니 받으라고. 우리는 만 포인트 확신하거든. 우리는 ETF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ETF 이런 건 손대는 저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오른다. 대통령을 믿는다. 이렇게 가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적은 돈이지만 힘 좀 받아보라고. 그럼 약간 조정은 거치겠지만 갑니다. 잠시 후 경제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서소문 그 고가 붕괴 안타까운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GTX 철근 누락 이 두 가지가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거 대통령님으로서는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을 그렇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요? 예. 이거 이 사안들을 어떻게 봐요? 이 안전사고. 지금 바로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저는 해야 돼. 저 무너진 사고 현장 보니까 예. 야 이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옆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는 이제 선거 국면을 전부 다 떠나서 진짜 엄중하게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그 말을 했어요. 안전보다 돈,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 오세훈이 무사하겠어요 이거?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몇 번째 이게? 이제 밝혀봐야겠죠. 오세훈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꼭 이겨야 됩니다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본 원칙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는 판단하자. 왜냐하면 대통령 중간평가니까 대통령이 일을 잘했으면 민주당 후보에게 찍어주고 대통령이 못했으면 국민의힘 찍어라.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선거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하나 모으는 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함께해야 한다. 그래서 통합과 연대의 관점은 늘 중요하다. 우리가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정파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정파가 없어요. 범민주 진보 진영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라는 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 문제에 관해서 자
저는 대부업이나 또는 사채업자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구성원일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런 의심을 받거나 그런 내 가족 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부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아니, 제 가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내세운 상징적 대표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즉 그 문제를 제기할 때 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문제예요. 그렇지.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 그걸 엉뚱한 식으로 전략적으로 말할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보자는 거예요. 당원들은.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반대편이 되니까 응징하겠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럼 정당 내부에서 다양성의 범위까지가 어디까지인가. 저는 정당 원이 된다는 거 김영남 전 의원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출직에 나가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당에서 알고 뽑았나요? 알고 그 사람 선출했나요? 몰랐죠. 몰랐겠죠. 몰랐으면 몰랐는데 네. 우리 알게 됐어 지금.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사무총장이 소명이 다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제가 그거는 정말 당원 주권에 대한 그렇죠. 도전이고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근데 사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좀 힘들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조불수 프레임이 강하게 걸려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종일 조국 후보를 비판하는 거 저는 너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고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구체적 사안 이거는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로 사람을 무시하듯 마치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틀린 것처럼 자꾸만 얘기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예. 자, 그럼 김용남 후보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도부는 모르고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금 네. 당장은 알 의혹 수가 단계죠, 없어요. 의혹 자, 단계. 그러면 지도부는 네.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뒤늦게라도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천한 김용남 후보가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러면 당에는 네. 뭐 당무 감사라든지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능에 있는 당직자들이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했다고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켜서 나름대로 지도부에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고를 토대로 사무총장과 당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옵션은 첫 번째, 이거 심각하니까 우리 사퇴시켜야겠다. 혹은 이걸 가지고 지금 사퇴시키면 전체적인 선거에 영향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정 정도 한정된 지도부가 이걸 공론화를 시켜서 본인들이 고민할 수 있지 어느 정도까지 열어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 선거가 지금 강승필 좋아. 이따 우리 그 데이터를 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방선거가 예컨대 16군데 하는데 8대 8이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면 벌써 잘랐어요. 그렇죠. 지금 이건 뭐냐면 선거가 너무 여유 있어 지금. 이건 뭐 평택을 해서 김용남 후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전체 전황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에. 평택을 민주당 후보가 무슨 사채업을 무슨 차명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 문제지. 이것 때문에 내가 민주당을 지지 안 한다는 거 이런 거 없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무지 여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전에 총선 때 일을 들어볼까요? 총선 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총선 치르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잘려나오고 어떤 사람은 네, 맞아요. 버팅기고 뭐 네. 옛날에 무슨 어디 기관 무슨 글에 뭐 좀 험한 말을 했다 이런 걸 뭐 노무현 대통령 깐 적이 있다 뭐 온갖 거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후보를 교체하기도 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정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갑자기 몰랐던 사항이 팍 튀쳐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당사자하고 그 당사자를 당 지도부에 이렇게 연결해서 공천 과정에서 작용했던 정치인하고 막 수시로 통화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불러갖고 사실이 뭔지를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봐요. 그럼 당사자가 보통은
저는 이거 억울한데 근데 지금 선거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관계를 다투기 시작하면 당전자가 계속 공격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자진 사퇴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빨리 그 대안을 수습 국면으로 예, 가겠죠. 대안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발표하고 당에서는 수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내고 이런 과정을 다 밟았어요. 근데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왜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그 과거에 민주당의 후보가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의 공격을 대대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벌써 본인이 나 때문에 당이 선거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려고 그럽니다. 이 싸움은 내가 나중에까지 한 자연인으로서 내가 언론하고 뭐 다 해나갈 거다. 그러나 지금 당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이렇게 수습하는 게 100에 99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건은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이 스토리에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김용남 후보의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김용남 후보하고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잘 아는 뭐 어떤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김용남 커버 치는 뭐 무슨 당원들 협박하는 그런 성명이나 내고 있고 당 사무총장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김용남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야 민주당 큰일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다른데 제 관점은 그런 거예요. 아까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 여러 가지 민주 진보 진영 내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력과 어떤 형식으로 포용하고 포섭하고 동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연대할 것이냐. 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부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그러면 김용남 후보의 경우 우리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주당이 활동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선출적으로 내세울 정도의 앞으로 이런 후보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선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체성 맞냐라고 하는 것을 당원이 그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평택을에 김용남 후보가 출마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안 나왔어. 그런데 김용남 후보의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러웠을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질문이냐? 결국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김용남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저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사퇴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더 사퇴했고 쉽게. 다시는 왜냐하면 지금 진보당 후보가 있거든요. 마음 편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조국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조국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많은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이 사태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셋 중에 누가 되나 저 같은 사람 아무 관심 없습니다. 김용남이 되나 조국이 되나 김재현 후보. 김재현 후보가 되나. 그런데 유이동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예. 우리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김용남 후보가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것만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고 있냐? 조국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조국이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김용남 후보는 반드시 사퇴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제 그리고 생각에는- 진보당 쪽으로 진보당이 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당시에 안 될 네. 거 없지. 안될거 없죠. 지난번에 총선 때는 세종시에서 민주당 후보 그렇죠. 그 재산 신고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날려버리고 김종민 무소속 그렇잖아요. 후보한테 다 해서 당선시켰잖아.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우리 아니 근데 부대변인님. 전 두 분 말씀 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희망은 보이네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유이동만 아니고 누가 돼도 그럼요.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건 얼마나 평화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 정말 타겟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걸 인상 쓰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다만 민주당 안에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이 이제 조국 후보께서 처음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야,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네. 많이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네거티브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께서 계속 주장을 하셨고 우리도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는 국힘 제로를 하셔야 되고 그 선봉에 섰었고 지난 총선에서 우리와 함께 잘해가지고 세빙선을 잘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 김용남 후보를 차라리 정책적인 우위로 능력 면에서 압도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 편한데 이게
자꾸 네거티브로 흐르니까 이게 결론 이 과정 속에서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이 막 다른 오해 이상한 감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부도 이 돌발 변수라고 일종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들도 유이동만 아니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김용남의 작든 크든 어떤 하자를 가지고 내려버리면 이거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가 있고 그 지도부도 정치를 해야 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다 자기들 자기의 정부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아쉬웠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부대면 훌륭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안 나왔으면 사실은 김용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조국 때문에 김용남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게 또 연결됩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야?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공론의 영역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네네. 가면무도회를 하는 거야. 이게 평택을에 대한 정치 비평은 비평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종편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가면무도회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조국이 아니고 다른 후보가 예컨대 그 조국 혁신당에서 여기는 당신들 귀책 사유 있는 데니까 우리 당에서 누구 후보 낼게 이렇게 해서 냈다고 쳐요. 네네. 그럼 민주당 양보했을 수도 있어요. 양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왕 후보가 나왔을 수도 있고. 생각해봐요. 아니 거기 국힘 제로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그러면 조국 후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으면 돼요. 거기에. 민주당이 단 한 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 몫을 내놓은 데가 있어요? 없죠.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국 씨한테도 처음에 조국 혁신당 만들 때부터 이걸 경고를 했어요. 나한테 자문하러 왔을 때 민주당 무서운 정당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서운 정당이냐 하면 국힘당 계열과의 정당과 싸울 때는 사자 같지만 거기 않고 이쪽 진보 진영 안에서 다른 군소정당하고 싸울 때는 늑대다. 자기 살코기, 자기 먹을 고기, 살코기 한 점도 양보 안 한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지역구에서 부딪히게 되면 뼈가 가루가 될 거라고. 그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현실이에요. 이게 정치는 권력투쟁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창당할 때부터 이 말씀 하셨었어요. 민주당은 모든 정당이 그러듯이 민주당도 그래요. 이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현실 정치의 정세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하고 작가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관점은 뭐냐면은 범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우리 애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정은 뭐냐면은 큰 집은 좀 큰 집 땅에 행위하고 작은 집은 작은 집 땅에 행위해서 잘 어울려 살자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게 우리 길이잖아요. 근데 큰 집 내부의 권력 싸움 때문에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좋냐. 사실 큰 집 내부에 지금 누가 대장되냐 때문에 이 모든 걸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것만 지적하고요. 네. 그 문제는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8월 전당대회 가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더 커져? 예, 당원들이 그만해 이제. 아니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당원들이 그 결정하면 그 얘기를 되고. 다음에 어쩔 수가 하더라도 없어. 아니 제가 하나만 좀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좀 지긋지긋한 질문인데 제 주변에 있는 뭐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그 친구도 뭐 이래 복잡한 얘기하다가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야. 유시민 작가는 친문 부활을 위해서 저러는 거 맞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내가 뭐 알 수도 없고 나는 뭐 유시민 작가님이랑 같이 만나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오늘 방송도 아마 댓글에서는 무슨 뭐 사전 교감하에 뭐 한 줄 알 거야.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닌데 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왜냐? 이게 거의 만능 언어처럼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폭력적이에요. 지금 예.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제가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오연혜 씨하고 할 때 오연혜 씨가 한 말 중에 내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때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연임해야 되는데 벌써 뭐 차기 주자 얘기하고 이러니까 서운하다. 서운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능해요. 물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의 부칙 조항 이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와 관련해서 이 변경을 할 경우에 적용 안 된다고 돼 있는 부칙 조항조차도 그것도 다 헌법 개정 대상이기 때문에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또 반명으로 가겠네. 그런 얘기를 왜 또? 그냥 할 얘기만 하세요. 헌법적으로 보면 네.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했으면 좋겠어. 근데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자로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언설을 공유하면서 네. 이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친문이 누구냐고. 조국.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친문을 갖다 찍어 바르냐고. 지금 가장 최근의 조사를 보면 작년에 나온 거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구 좋아하냐 물어보면요. 네. 제일 최근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4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서 합쳐서 55%가 넘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25%예요. 박근혜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진짜 영이에요 또. 그러니까 간만에 웃었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떤 전직 대통령을 좋아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계관,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55%라는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된 기반 위에 올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합해서 지금 민주정부를 계속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라고요. 네. 켜켜이 위에 쌓아가지고 시루떡 쌓듯이 쌓아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누구를 쳐내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네. 그 적진에서 온 간첩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만의 정신 세계를 가진 독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진영을 폭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고 범민주 진보 진영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면 세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항상 어떤 방식으로 연대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아닌 길을 입 밖에 내는 분들은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쁘게는 보지 않고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재명 정부 때 이득을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이상도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B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만해.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우리가 뒷머리에 둬야 될 문제고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된 이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역구 후보는 지역구라고 해야죠. 지역구 후보는 각급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뿐이에요. 네. 호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네. 달리 찍을 후보가 없어요. 네. 비례 후보는 광역 비례는 조국 혁신당도 좀 나와 있죠. 진보당도 나와 있고. 거기는 다른 선택을 해도 돼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기도의회 뭐 서울시의회 이런데 네. 민주당이 완전히 인천시의회 다 압도할 거거든. 거기에 비례대표가 민주당 이 비례대표 다 먹는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네. 거기에 비례대표를 뭐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이 몇 석 가져간다고 해서 나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박근혜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건데 우리가 그 세 분의 대통령 또 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네 분의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이런 유권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전체에 이루면서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오늘 그 사전 투표, 내일 사전 투표, 다음 주 수요일 날 투표는 그렇게 하고요. 네, 네. 이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거는 그 이유 때문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때 되면 정리하면 되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저 잠 못 이러면 자요. 안 된다 이거지. 최욱 씨가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게 없다는 거지. 평택을에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모여 있냐면 제가 김용남 후보 인생 전체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이번 해명이 너무 이거는 우리를 좀 무시하는 해명이다. 왜냐하면 지금 차명 의혹이야. 그리고 현금이 오고 갔다는 녹취가 나왔어. 그런데 예금 거래 내역서를 올리니까 이거 우스꽝스럽다라는 정도의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바보로 아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최욱을 10년 동안 사랑했대. 그런데 김용남을 한번 비판했다고 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한대.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거. 아니 이거 그러면 김용남을 한 20년을 신뢰했던 거야 뭐야? 나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게 모여 있다는 거야 여기에. 그렇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최욱 앵커를 10년 동안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그냥 레토릭인 것 같습니다. 아니, 년 나는 사랑했어요. 사랑했다. 네. 사랑했다고 보고 앞으로 또 사랑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금사빠지 금사빠. 좀 힘들더라고 내가 이거를 참 사랑은 내가- 움직이는 거야. 어. 근데 제가 멍청한 질문 한번 네. 드리고 싶은데요. 제 주변에도 좀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지금 얘기한 이 민주진영의 어떤 연합, 연대 요런 거에 부정적인 어떤 시선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네. 저는 좀 그분들하고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얘 주장하는 요지를 좀 들어보면 자기네들도 나중에 어찌됐든 지금 일종의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어떤 민주당의 어떤 당권을 잡으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길이다. 이른바 친문이라든가 또 치면 나. 예. 흔히 말하는 전통 민주당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당권을 잡는 게 훨씬 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 뭐 이런 거를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맞아. 주장을 많이 많아. 하거든요. 예. 그럴 동안 주장이 그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잡으면 돼요. 그렇죠. 잡으라고. 그럴 그러니까 때 주장인데. 예, 정당 민주주의라는 거는 맞아. 내부에 그 경쟁을 다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치적인 욕구가 있다, 소망이 있다, 신념이 있다 이러면 따로 당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미 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든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반칙, 저열한 방법 이런 걸로 이게 전체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걸 하게 되면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한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저열한 방식을 쓴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의 체제 안에서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장부에서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대중 정부를 파괴시켜요. 똑같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지금 친문 세력들이 일부 욕으로 먹거나 잘려나간 이유는 그 권력을 이재명 정부 때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친문 세력은 다 정리가 안 됐나요? 떨려나갔죠.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아니, 말하면 다 떨어져 나갔잖아. 심판 받았잖아. 노무현 못 받아들인 김대중 세력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지. 지금 살아있는 분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표현이 정확하겠다. 박지원 대표 빼놓고는 한 분 있어요. 그 표현이 정확하겠다. 나머지 사람들 다 딸려 나갔어요. 똑같이 이재명을 못 받아들인 친문 세력들은 다 제거됐어요. 다 제거됐어요. 그 표현이 없어요. 정확해. 지난 이게 총선을 정확한 거예요. 통해서 다 날아갔어요.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그럼 같아요. 나중에 똑같거든요. 나중에도 누군가 데리고 오는 거 오겠죠. 그럼 또 같이 뭉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 정리가 그래서 되겠죠. 저는 네 분의 대통령을 제발 좀 갈라서게 하지 말자. 그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냐. 네.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근데 이게 왜 설득이 안 될까? 참. 안 되죠, 당연히. 적당히 하랍니다, 저보고. 역겹대요, 아니, 제가. 역겹대. 설득이 된다고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괴로운 거야. 너무 원래 괴로워요. 설득이 안 돼요. 그렇지. 안 안 돼요? 되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요? 그러니까 설득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어떤 사안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의미 있는 정보, 그 정보에 대한 일리 있는 해석 이런 것들을 우리들 각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해서 그 중에 누군가가 네. 그 듣고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입장을 바꾸면 바꾸는 거고 네. 안 바꾸면 안 바꾸는 거예요. 네. 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왜 고통을 받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 최욱 씨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 제가 뭐 아주 큰 담론에 대한 설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아주 유치한 얘기 할게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저는 이제 조불쇼로 프레임이 되어 있는데, 굳이 따지면 저는 김용남 후보랑 더 가깝지 않겠어요? 물론 가깝지도 않아요. 매불쇼로 오랫동안 함께 해왔고. 그 조국보다 김용남이 훨씬 많이 출연했지 않나? 비교도 안 되죠. 아니, 조국 후보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2번 출연했는데 석방 이후에는 한 번도 매불쇼에 나온 적이 없어요. 석방 이후에. 근데 이상하다. 내가 매불쇼 나와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출연분 빼고는 내가 출연한 수요 난장판에 1등부터 한 10몇 등까지 다 하고 있잖아. 다 전부예요. 근데 왜 유불쇼라고는 안 그래? 그러네. 단 한 번도 그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주 일리 있는 서운하셨구나. 지적이에요. 네. 그러네.